안종훈이다 뭐 윤핵관이다 뭐 길을 죽인 데다가 또 며칠 전에 또 무슨 뭐 당 뭐 명예대표 추대론까지 또 들고 나온 바람에 완전히 당이 아주 그냥 생기가 없어졌고 생기가 그만큼 당이 이미 이렇게 경직돼 있고 말하자면 생기가 없어요. 꼴통이 아주 그냥 자리 잡아갖고 이제 당의 꼴통이 자리 잡았어요? 당이 화석화돼 가는 거지. 화석화됐다. 화석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겠다. 여기에 윤핵관이 앞장섰고 그걸 대통령이 밀어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윤핵관이 장제원을 설쳤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 뜻에 벗어나서는 1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건 장제원가 설쳐서 않는 거는 다 대통령 뜻이라고 봐야지. 여야 정치 구단들의 쓴소리를 듣는 한판 쓴소리 시간. 벌써부터 목소리가 먼저 출연하셨습니다. 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예, 역시 오늘도 이재호 국민님은 마이크가 중간에 없습니다. 네, 중간에 정추정이 정치 구단이신데 방송은 한 5단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만 잘 쓰시면 이제 구단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상태. 예.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죠. 이상민 의원님 어떠세요? 이 검찰의 영장 청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사람마다 이제 여러 시각이 있고 어쨌든 뭐 예상은 했던 거지만 막상 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온 건 또 충격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뭐 안 좋은 일이니까 뭐 침울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또 국민적 시각을 또 외면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뭐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무고하냐 안 하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검찰의 수사 행태, 말하자면 별건 수사를 그냥 마구제비로 해대는 그 마구제비 찔러대는 수사 행태, 그리고 수사 과정 중에 그런 정보를 흘리는 어떤 비열한 그런 행태 뭐 등등을 비춰보고 또 50억 클럽 무죄 받고 조국 뭐 장관이나 윤미향 의원의 무죄가 상당수가 났습니다. 또 김학의 차관도 뭐 무죄가 났고요. 그런 거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국민이 세금으로 저 판검사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냥 마구대비 그냥 저기 하는 것만 있고 나중에는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닌지 이런 불신이 매우 미덥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상민 의원님 말씀도 어떠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어떤 미심적인 부분도 있고 과한 수사의 연장선인 측면도 있다. 제가 구속영장 청구서를 대략 봤습니다. 근데 그 구속에 지금까지 많이 떠들었던 김용 그 정진상 이 사람들과의 공범관계도 빠져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을 뭐 그냥 저기 해가지고 압박해서 그 이재명과의 연루성을 하려는 것은 다 어디 갔는지 그리고 뭐 하여튼 지금까지 거론됐던 여러 가지 뭐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빠져 있고 아예 거론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임은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뭐 이건 계산 배임이 얼마냐부터 배임했냐 안 했냐 문제에 상당한 쟁점이 많고 이건 다툴 소지가 있으니까 원고 검사와 피고인의 얘기를 양쪽을 다 들어보고 증거도 보고 또 주위 여러 가지 유력 증거들을 다 퍼즐처럼 맞춰봐야 밝혀질 문제고 그러면 구속해야 될 사유 말하자면 도주 염려나 증거인멸 염려를 살펴보면 도주 염려는 뭐 거의 다루질 않았어요. 뭐 공당의 제1당의 대표니까 그런 건 뭐 없는 것으로 검찰도 생각하는 것 같고 증거인멸 염려인데 그런 뭐 작년 12월 1월 달에 정성호 의원이 그 면회를 했다. 김용 정진상 씨를 만난 거를 증거 인멸의 정황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그런 걸 등등을 볼 때 그리고 진술 거부한 거를 구속할 필요로 이유를 들었어요. 진술 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법에
권리입니다. 묵비권? 예, 이거는 뭐 마음대로 법률 개정에 의해서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형사소송법 교과서, 헌법 교과서에는 피고인 피의자가 진술 거부한 거를 물리하게 자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금과 옥조로 딱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하자면 구속해야 될 사유,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구속해야 될 불리한 자료로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런 등등을 볼 때 아우 좀 너무 허술하다. 허술하고. 그러니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지금까지 수사 행태, 또 비열한 여러 가지 하여튼 등등의 뭐 이런 것을 볼 때 믿을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동조를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자, 이재호 상임고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남 구속영장 뭐 청구했는데 예. 그 뭐 우리도 많이 구속돼 본 사람이 뭐 그 잘 됐다 할 수도 없고. 예. 같은 경주지신데요. 그러나 이제 그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예. 뭐 죄의 유무를 떠나서 자기 당 대표가 구속영장이 왔으니까 예. 뭐 저렇게 저항하고 하는 거는 난 그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뭐 자기 당 대표가 뭐 구속영장 왔는데 그걸 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지. 국회 앞에서 오늘 2천여 명이 모였는데 네. 뭐그 정도 뭐 집회할 수 있다. 2,000명 좀 적게 모였지. 뭐 주최 측 주사는 3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있습니다. 한 5,000명 오거나 뭐 10,000명 와서 예. 하는 거 그건 난 뭐 문제 없다. 예, 그건 뭐 그렇게 그 뭐 욕할 일은 아닌데. 그러나 예,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라고 하는 게 구속영장 청구라는 게 뜬금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이미 이 3년 끌어왔던 거니까 네. 이미 본인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대선 떨어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보궐선거 나서 국회의원 달고 예. 또 국회의원 달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당대표 당대표하고. 달고 그거는 이미 본인도 닥쳐올 일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본인이 일단 방어 조치 최소한도 예.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그 조치의 일환으로 나는 그렇게 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본인도 뭐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하는 게 뭐 그게 난 새삼스러울 일이 아니라고 봐요. 예. 문제는 그 사유를 이제 그 지금 우리 이 의원님 설명하셨는데 검찰이 저게 왜 저기 이제 그 야당이 저렇게 반발을 하느냐? 반발하고 하느냐 하면 배임이라 하는 거는 그게 뭐 몇천억이 돼도 이재명 대표 주머니에 돈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입금이 된 건 아니다. 그렇지. 배임이라는 게 그게 업무상 배임. 죄면 그게 뭐 되는데 예.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대장동 사건이나 뭐 위례 신도시나 뭐 백현도 어쨌든 그 사건을 갖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돈을 얼마나 챙겼냐, 얼마나 궁셔놨냐, 예. 또 그 돈을 갖다가 정치 자금을 얼마나 뿌렸느냐, 예. 이걸 지금 가장 궁금해하고 또 일반적으로 내부팀도 저 이재명 대표가 돈을 엄청 많이 해먹었을 거다. 그런 가정을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게 안 드러나지만은 이제 정권 교체 됐으니까 저게 드러날 거다. 예. 그 천문학적 숫자 돈을 예. 해먹은 게 대한민국 검찰이 그걸 못 밝힐 택이 없다. 예. 그게 드러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영장 청구 가만 보면 본인이 돈을 먹었다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방지법, 대장동 개발 사업관련해서 이해충돌방지법, 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배임이고 성남 FC 이제 후원금 의혹은 이제 뇌물로 네. 위반 혐의를 적시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남 FC가 뇌물인데 제3자 뇌물이라는 건데 예. 그것도 그 돈을 이재명 씨가 받았다 직접 수뢰했다 받아갖고 썼다. 말하자면 입말 포켓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게 지금 그러니까 검찰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사람들냐 우리는 지금 뭐 하나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은 또 뭐 봐주기로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봐주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수산 본인들이 수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봐주기로 했다고 보고 보고 그렇게 안 보려고 봐줬든 안 간에 어쨌든 우리는 뭐 문재인 검찰은 뭐 같은 편이니까 막 봐주기로 했다고 보고 그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게 지금 그건 한 몇 달 됐나 지금 10달? 10달
10달 되죠. 10달째죠. 예. 그 10달도 안에 검찰이 뒤졌는데 그래. 입증한 게 없다 명확하게. 그걸 안 하고 물론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야 뭐 얼마든지 되죠. 뭐 예. 죄에 되고 그러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이재명이가 돈을 얼마나 들어먹었냐 얼마나 꾸셔놨냐 예. 요거는 지금 충족을 못하니까 구속영장 청구한 거는 당연하다고 보면서도 아 검찰 저것들 믿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수사에 대해서 좀 씁쓸하지 그런 점은 남죠.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체포동의안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상민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거야 뭐 물어보나 마나 부결이지 그걸 뭐 부결입니까? 물어봐요. 아 그래. 예. 제가 볼 때는 일부 이제 보도에 따른 뭐 20여 이탈표. 명이 이탈표가 28표. 있다고 민주당에서. 예. 근데 그건 뭐 이탈표냐 아니냐 각자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자기 소신에 따라서 표결을 하는 거고 무기명이니까 그걸 뭐 이탈이다 무슨 뭐 차선도 아닌데 이탈입니까? 그렇게 표현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예. 제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장 날새게 비판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무슨 항변이 어떻다, 뭐 맞다 안 맞다를 따지기 전에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볼 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었지가 않고. 그래요. 이 사람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가 굉장히 막 요란하게 복잡절하게 했는데 뭐 전혀 그런 건 내놓지를 못하고 있고 예. 내놓은 뭐 구속의 필요성도 겨우 끄적끄적해서 궁색한 논리를 들이대고 있고 예. 그리고 뭐 무죄도 막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50억 클럽 뭐 이런 것들 예. 뭐 등등을 볼 때 너무 허술하잖아요. 대응하는 게. 예. 그러면 이거는 의지도 없고 실력도 없고 실력도 없다. 예. 그리고 그게 뭐 영장 청구하면 구속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뭐 부결될 거니까 뭐 예. 구속은 뭐 예단하지 말아주십시오. 구속은 그뭐 안 되는 거니까. 예. 또 야당이 아무리 뭐 설사 죄가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 자기 당의 대표가 영장 왔는데 그걸 뭐 구속하도록 가만두겠어요. 뭐 그 힘을 그러니까 막을 건 아니지만은 민주당의 이제 분위기는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혼재하고 있지만 물론 이재명 대표를 막 앞장서서 막 보호해야 되겠다, 호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예. 뭐 그렇지 않고 검찰의 태도 볼 때 너무 좀 저기 하다 반감도 있는 사람들도 있겠고. 예.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그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해주는 정도의 그렇게 되면 검찰의 그러한 무자비한 어떤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게 됩니다. 지금 네. 이재명 대표의 유죄 여부를 떠나서 예. 이게 야당 대 윤석열 정권의 대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 좀 쓴소리하는 의원들도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 버터도 예. 막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거하고 구속영장 찬성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 야당 대표 찬성하는 거하고는. 예. 그러니까 가서 이제 부표 던질 텐데. 아니 제가 비밀 무기명으로 할 건데 어떻게 그건 뻔하지. 오도를 때리십니까? 어제 이제 문제는 내가 좀 불길한 거는 불길하신 것. 아니 구속영장 그게 불길한 게 아니라 예. 이게 기소 내용에 대해서 불길한 거는 예. 지금 곽상도가 무죄가 났잖아요. 50억 클럽. 50억. 네. 이 대장동이 두 축이거든. 인허가권을 가진 이재명 성남시측 소위 공직자로서의 인허가 관계 부패, 예, 배임, 지도층 인사의 부패의 예. 한 축이고 하나는 뇌물을 받아먹은 지도층 인사들. 예. 곽상도, 뭐 박영수 특검, 권순일 대법관, 뭐 줄줄 있잖아요. 최재경 판사, 검사, 있고. 뭐 예. 이런 언론인, 뭐 정치인축 있잖아요. 네. 이게 부패의 두 축인데 국민들이 분노했던 아들 뭐 몇 년 있다 퇴직가 안 되면 50억을 줬다 이게 말이 되냐? 그건 내버tum도 분노하는 거다. 그건 누가 봐도 뇌물이지. 예. 그걸 아들하고 같이 안 산다고 무죄를 줬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볼 때도 국민 법감정에 법감정 상식이야지. 그러니까 지도층 부패를 척결해야 한 축이 무죄로 무너진 거라. 아니 그리고 그 사건은 쉬운 겁니다. 대장동 건에 비하면. 그러니까 대장동은 복잡하게 얽히고 섞였는데 예. 돈 그거는 간단하잖아요. 돈 주고 간 아들에게 거. 직접 줬으니까. 예. 그러니까 또 받았고
예, 받았고 50억이 받았고 입금됐고. 그런데 그 간단한 사건을 무죄라고 그런데 하면 이 판사들이 행태를 보면 예. 사실 판사가 그걸 무죄하면 안 되거든. 공소장에서 다 검찰이 응태를 했다 하더라도 예. 판사가 이렇게 보고 이거 검사 보고 공소장 변경하시오 이대로 가면 무죄 나옵니다. 아하. 이렇게 판사가 말을 해야 되거든. 아하. 죄에서. 예. 그런데 저걸 무죄를 했다고 하는 거는 이재명 건이라고 해서 그 얄궂은 판사인데 만나 놓으면 그러면 입 딱 닫고 뭐 눈 찌금 감고 무죄하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이게 이래 되면 사법 불신이 이래 되면 사법부고 검찰이고 뭐고 완전히 엉망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이번에 검찰이 소리는 잽다 요란한데 실제적으로 해먹은 건 안 드러나고 배임은 다툴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변호사하고 법조에서. 예, 시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배임은 뭐 얼마든지 다툴 여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전체적으로 뭐 분노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루 오래 끌어갖고 예. 뭐 당연히 구속해야지 뭐 이런 분위기는 사실이에요. 예. 사실인데 좀 아는 사람들이 냉정하게 들다 보면 막 여러 가지로 우려할 점이 많아요. 그렇군요. 어제 이제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방송을 마친 다음에 이상민 의원이 직접 전화하셨다면서요? 예. 어떤 내용을 하셨어요? 진중권 교수님하고 예. 설전을 붙으셨길래 예. 제가 또 괜히 또 어르신께서 예. 저기 또 이렇게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저 진중권 교수님 같은 훌륭한 분도 계시고 예. 또 저처럼 충직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제가 또 이렇게 식사도 좀 모시고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저희 서로 참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기분 안 나쁘게 하시네. PD가 할 말을 대신해 주셨어요. 뭐 제가 예. 정치인이니까 아니 뭐 오선의 위력이군요 이게. 야. 뭐 우리 나이에 누구 기분 나쁘게 말할 필요가 있어. 그랬더니 박지원 대표님이 예. 저 오늘인가 어디 방송 나가셔서 또 이제 예. 화답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이상민 위원장이 의원이.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네. 훌륭했다고 이제 그랬지. 법사위원으로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법사위원장 본 적이 처음이 없다. 만주 변호사가 인정하는 법사위원장이셨네요. 예. 야, 그렇군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님이 그 반대표 던질 것 같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박지원 전 원장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미 저 밖에다가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예. 기자들이 묻는데 이게 비밀 무기명 투표니까 나 반대할 거예요. 예. 찬성할 거예요 하면은 국회법을 취지를 어긋나는 어긋나니까. 거니까. 그러나 저의 소신과 입장은 어떻다라는 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결에 대해서는 예. 부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야 뭐 그렇게 뭐 거룩하게 이야기 안 해도 첫 보면 알지 그걸 사정하겠어요 그걸. 아니 저 거룩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떤 사법 불신까지도 이재호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까? 특검 해야 됩니까, 고문님? 곽상도 특검. 예, 그러니까 대장동이든 또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이제 민주당 같이 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은 그건 뭐 낄 것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뭐 별 것 아닌 것 같고 야당의 정치 공세하는 거니까 그건 뭐 야당으로서 어렵게 하는 소리니까 예. 그건 일일이 뭐 대할 게 없고 예. 곽상도 특검은 해야지. 곽상도 특검. 네. 그러니까 50억 클럽 50억. 대장동 예. 클럽 그러니까. 관련해 대장동 관련해서 대장동 관련해서 그 특검은 해야지. 정의당에서 네. 그 곽상도 등 그 적시된 그 소위 판검사 출신들에다가 예. 성남시의회 의원 2명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상을 거기까지 딱 대상을 특정해서 그 법안을 준비해서 지금 발의하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의당 지도부에서 우리 민주당 지도부는 거의 전화도 없는데 예. 정의당의 지도부에서 당대표 원내대표가 전화 와가지고 예. 도장 좀 찍어달라고 하는데 예. 순간 이거 민주당 지도부하고 뜻이 좀 다른데 그래도 찍기로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건 찍어줘야지.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데 양심이 있는데 그래. 그 옳은 얘기 한다는데 안 찍어주면 되겠어. 그래도 또 저희 민주당 지도부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그런 거 갖고 뭐 지도부 눈치 보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저도 지도부는 눈치봅니다.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대장동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윤석열 검사 시절의 일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정의당은 범위를 대장동으로 좁히자고 하면서
발의를 하는데 여기 의원이 6분 계시니까 예. 4명을 다른 데서 더 가져와서 10명을 채워야 발의를 할 수 있어서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아니 그 4명 발의가 안 되죠. 아니 저희 다 그 4명을 못 구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 현재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도장받기 쉽지 그게- 않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알겠네요. 민주당은 그거 끼워넣어가지고 하지 말잖아. 그게 민주당이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뭐 범위를 뭐 벌리면 그런 그건 안 안 돼. 되는 겁니다. 그 특검 아니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정의당하고 야당끼리라도 보조를 맡길 그래.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시작하자. 그러다가 그런 관련되는 게 나오면 또 줄지어 고구마 줄기 끄집어내듯이 수사를 더 할 수가 있거든요. 아, 특검을 그러니까 하면서도 그것까지 무산시켜서 물론이지. 유야무야 될 수는 안 된다는 특검법 얘기죠. 할 때 그 법조항을 이 대장동 50억 뇌물과 관련된 것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면 확대한다는 그 조문만 달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의당 판단이 맞아요. 지금 곽상도 50억이 돼도 국민들이 공분하기 때문에 예. 그것 갖고 특검하자 그러면 국민님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곽상도 50억은 국민님도 분노하는 건데 무죄. 그거 갖고 특검하자는데 그걸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러나 이걸 뭐 저축은행까지 끼들고 윤석열 끼고 뭐 하면 국민은 안 하지. 그러면 특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곽상도 50억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민주당 전략이 미스라. 그거는 곽상도 50억 갖고만 특검하자라고 해서 특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모님 말씀은 곽상도 플러스 50억 클럽에 거론된 6명은 포함해서 하자는 말씀. 아, 그건 50억 클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건 당연히. 거기다가 이제 당연히. 정의당은 성남시 관련된 인물이 또 2명이 녹취록에 더 있답니다. 2명뿐만 아니라 그래 되면 50억 클럽에 특검을 하게 되면 곽상도뿐만 아니라 뭐 박영수, 권순일뿐만 아니라 최재경. 김남배가 돈 줬다는 기자들 있잖아. 그거 다 해서 그게 다 그 묶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꼭지로 풀어야지 여기다가 뭐 무슨 뭐 김건희 넣고 뭐 부산저축은행 넣고 다 넣으면 그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건 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관련 쌍특검을 추진하자는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호 고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우리 뭐 민주당 뜻대로 다 되면 그 다른 당도 동의하고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예. 특히 이제 또 국민의힘이 또 이걸 빠지면 예. 이 특검 뭐 이런 진행 상황이 제대로 안 되고 시간만 끌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말하자면 그래도 정의당하고 그 의사의 합치를 볼 수 있는 그 곽상도 50억 클럽. 50억 클럽 그리고 성남시 의원 뭐 이렇게 녹취록에 나온 인물들만 범위를 확정해서 일단 정해서? 하고 및 관련 사실 하고 하다 보면 관련되는 게 나오면 또 추가하면 및 되죠. 관련 사실로 하면 된다. 그야 뭐 관련 사실 나오면 추가하면 되는 거고 예. 쌍특검은 맞아. 쌍특검은 곽상도 50억 클럽하고 윤미아의 건하고 쌍특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윤미아의 무죄 건하고. 이재호 고문님은 또 제3의 견해를 하셨는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죽도밥도 아니고 아, 그래서 윤미향 의원 거는 갑자기- 한동훈 장관이 정의를 구현하겠다라고 수사 보강하겠다고 선언해놨으니까. 아 그러니까 예. 내 말은 예. 쌍특검이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굳이 건데 쌍특검 하려면 쌍특검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고 나는 곽상도 50억 클럽, 대장동 50억 클럽 예. 이것에 한정해서 특검하는 거는 국민들도 지금 공분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국민도 더 이끌어낼 수 있지. 근데 고문님 근데 저는 그 이제 특히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 지난 대선에서의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과 역할도 있었고 최재경, 박영수 두 분이 또 중수부장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하늘 같은 선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50억 클럽으로 한정해도 국민의힘이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안 받으면 욕먹는 거지. 예. 안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안 받. 네. 아니,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권순일 문제가 딱 걸려 있는데 이 권순일은 바로 이재명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건지 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예. 아, 권순일 빼면 안고 없는 아니 찐빵이지. 그건 안 뺄 수가 뺄 수가 없죠, 권순일이. 근데 현재로서는 최재경, 권순일은 돈을 받은 것은 안 나와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거론이 됐으니까 대상에 넣고 당연히 같이 해야 되겠죠. 예. 아, 자, 권순일이 박영수 이건 당연히 해야지 그거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대표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레이스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고 TV 토론도 진행됐죠. 자, 우리 이재호 상임고문님은 보시면서 어떻게 보세요? 당대표 후배들 믿음직하십니까? 한심하죠 뭐.
난 뭐 TV 토론 제가 안 봤고. 안 보셨어요? 안 봐도 뭐 보나 마나 뻔한 건데. 예, 왜 뻔하십니까? 그런데 나는 그 전당대 이제 뭐 연설하고 토론하고 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예. 이 당 대표를 출마해서 소위 전당대회 유세하고 이렇게 하면 예. 그 이전에 자기네들끼리 했던 거랑 좀 달라야 되잖아요. 뭔가 정말로 당의 개혁과 당의 발전과 당의 쇄신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내년 총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기겠다 이야기도 하고 공천관계 난 어떻게 해서 선명하게 하겠다 하고 좀 이렇게 그런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예. 후보들 다 과거들 중에 서로 뭐 그 도토리 기재기처럼 무슨 뭐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옛날에 뭐 했지 않나 니 뭐 했나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는 그러고 뭐 맨날 또 어느 용산만 바라보고 뭐 그쪽 눈치 그쪽 비우고 실릴까봐 그쪽도 듣기 싫은 소리 또 일치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 여당 전당대회 하더라도 예. 대통령실에 최근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야 되거든. 그게 그래야 당원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소신 있네 저거 뭐 깡다고 있네 저 진짜 당 제대로 하겠네 이런 믿음이 가지. 예. 이건 뭐 전당대회 대표 나와서 유세하거나 토론하는데도 맨날 어느 한쪽은 그냥 그쪽 비위 안 건들려고 그쪽은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이래 되면 이게 되겠어요. 이건 대표가. 그 내가 볼 때는 아유 빨리 막 3.18 지나가야지 저. 빨리 끝내 누가 되든 빨리 좀 되면 좋겠다. 누가 되든 빨리 끝내야지. 저 계속 저 소리 듣고 있으려니까 저 피곤하십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그래도 지역에서 당원들을 말씀도 많이 들으실 텐데 당원들은 이번 전당대회 얘기 별로 안 하나요? 엄청 욕하지. 지역에서 아니 특정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는 행태 전당대회 이끌어가는 자체에 대해서 역대 그래도 막 가끔 욕하더라도 뭐 좀 오른손도 좀 제대로 좀 하고 당이 지금 현재 이렇게 다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대표가 되어서 대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당을 이런 방향으로 바로잡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건설적으로.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TV 토론의 달인이시니까 토론 어떻게 보세요? 토론하시면서 좀 위협적인 후보가 있으셨어요? 이미 이준석 내쫓기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유승민, 나경원 주저앉히기 그리고 안철수 적군으로 몰기 뭐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이어지고 뭐 그런데 이제 그 누굽니까 천하람 후보가 오면은 좀 돌풍을 일으킨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새로운 좀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제가 보기엔 좀 그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 후보 당시에 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전체 전당대회 분위기가 그때는 막 이준석이 될 때는 막 새로운 어떤 기운이 몰고 있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스테레오 타입 같은 그냥 평준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새로운 그런 아젠다를 어떻게 좀 주도적으로 이끄는 모습을 못 보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후보들도 치열함이 부족하고 실력도 보강이 분발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미 이그러질 대로 이그러졌어요. 뭐 윤심이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고춧가루 팍 뿌렸잖아요. 전당대회 뭐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춧가루까지는 아니지만은. 고모님 그 지금 사실 누가 되더라도 지금 당 대표가 대통령 저렇게 계신데 당 대표가 확 어긋나면서 하지는 못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정이 잘 누가 되더라도 맞춰서 갈 것 같은데. 여당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대통령하고 뭐 붙을 일이 없잖아. 임기 초인데. 누가 되더라도 잘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 워낙 힘이 세서 지금 붙기도 쉽진 않은 상태이건데 왜 이렇게 윤핵관들은 한 사람을 꼭 해야 된다라고 저렇게 조바심을 내는 걸까요? 그거는 누가 대표가 돼도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하고 어긋나기는 못합니다. 누가 돼도 호흡을 잘 맞출 수밖에 없고 잘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실이 초기에 초장부터 너무 이게 초를 쳐갖고 완전히 막 길을 죽여버렸지. 당 전체에 길을 죽여버렸지. 길을.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그렇지. 그 뭐 신윤이다, 뭐 윤핵과이다, 뭐 길을 죽인 데다가 또
며칠 전에 또 무슨 뭐 당 뭐 명예 대표 추대론까지 또 들고 나온 바람에 예. 완전히 당이 아주 그냥 생기가 없어졌고 생기가. 아 명예 대표론 추대론 나오면서 더 그러니까 생기가 없어졌어요. 더 생기가 없어져 버렸지 이게.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이 당이 생기가 죽어버려 놓으니까 이미 뭐 전당대회는 뭐 뻔하다 뭐 이런 소리가 돌아버리니까 어차피 대표는 어차피 뭐 누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돌아버리니까 이 당이 전당대회 분위기가 이제 아주 새로운 맛이 없으니까 천하람이가 돌풍을 일으키려도 이렇게도 이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아무리 돌려도 바람이 안 나니까. 허리케인이 아직 전혀 예, 화성이야 화성. 화성이. 아무리 돌려도 이게 뭐 바람이 아니니까 이거 헛바퀴 도는 거지. 헛바퀴가 돌고 있습니까? 그만큼 당이 이미 이렇게 경직돼 있고 말하자면 생기가 없어요. 꼴통이 아주 그냥 자리 잡아갖고 이제 당의 꼴통이 자리 잡았어요? 당이 화석화돼 가는 거지. 화석화됐다. 화석화됐다는 그 거예요. 동아일보에서 그 논설위원인가가 누군가 칼럼을 썼더라고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그게 뭐냐면 아니 누가 되든 심지어 이준석이 대표든 유승민이 대표든 나경원이 대표든 안철수가 대표든 일단 총선을 이겨야 될 거야. 자기 미래가 있을 거 아니야. 결국 대통령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 대표가 근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되는데 그 차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제 공천권이고 자기들 이권이고 그런 이권이 걸린 세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은 윤핵관이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대통령의 눈을 가로막고 그러니까 잘못된 입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이미 이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눈치챈 거지.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뭐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분 지금까지 실수가 너무 잦았고 잘 되는 일이 없었는데도 그 제가 보기엔 어떤 점에서 대통령의 뜻을 어긋나거나 혹은 대통령을 참칭해서 발언하는 경우도 자주 보이는데 대통령의 신뢰를 잘 거두질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신뢰하는 것 같다. 계속 신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나 저러나 장제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참 전 좀 보면서 놀라웠어요. 대통령이 저 정도 하면 좀 경고를 줄 것 같은데. 전형적으로 옛날 왕조 시대 때 간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지.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누가 대표가 돼도 어차피 대통령하고 같이 잘 갈 수밖에 없어. 예. 근데 굳이 왜 특정인을 지키지 못해서 저렇게 난리냐 치냐. 그거는 내년 총선을 마음대로 하겠다. 그 특정 세력이. 특정 세력이. 이거지. 그러니까 그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겠다. 여기에 윤핵관이 앞장섰고 예. 그걸 대통령이 밀어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윤핵관이 장제원을 설쳤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 뜻에 벗어나서는 1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건 장제원가 설쳐서 않는 거는 다 대통령 뜻이라고 봐야지. 대통령 뜻이다. 그러니까 당이 지금 이게 대통령이 챙겨야 될 사람이 많다. 이렇게 봐야 아니 되나요? 그럴 인프라나 있나요?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출마를 시키고 싶은 사람이 많다. 그건 뭐 그건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겠지 뭐. 그야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볼 때는 그게 어리석은 게 그렇게 공천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위에서부터 공천을 줬다 이런 소문이 나면 거의 떨어져. 그 패배죠 패배. 거의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윤핵관이라는 친구들이 아주 머리를 잘못 굴리고 있는 거예요. 권력만 잡으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오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년 2월이 되면 오히려 대통령과 선긋기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혹시라도 그 이제 뭐 대통령의 지지도가 내려. 아니라도 그냥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런데 그걸 지금 이 윤핵관들이 대통령의 뜻을 호도하는 거지. 오도하는 거지. 오늘 이제 그 국민의힘 원로들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점심을 여의도에서 먹었다고 하는데 우리 고모님이 다녀오셨습니까 여의도에? 거기 초청이 안 됐습니까? 상임 고문이신데 제가 여쭤봤거든요. 예. 안 가셨어요? 오늘 상임 고문 국민의힘 있는데 안 가신대요. 왜 안 가시냐 했더니 상임 고문들 분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리답니다. 가서 이렇게 뭐 수발될까봐. 컵을 가져오거나 막 물을 이제 고문께서
이재호 고문께서 당신도 군번이 있는데 어디 가서 출마들. 그럼 다음 총선 임박해서는 가시고. 예. 근데 오늘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쓴소리를 하신 분이 있대요. 당 특정 세력이 윤 대통령을 전유한 것 같다라고 이제 중앙일보 보도에서 한 언론가 얘기했다고 하는. 저희는 이제 제작진은 이 발언하신 분은 우리 이재호 고문입니다라고 유추를 했는데 안 가셨군요. 다른 분이셨네. 내가 갔으면 그 정도 이야기만 하겠어요. 더 센 소리. 네. 내가 가면 그건 완전히 근데 밥을 먹다가 상을 엎었다. 근데 막나라서 못 엎을 것 같아서 못 가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럼 뭐 내 위에 어른들 줄줄이 앉았는데 엎을 수도 없고 안 가는 게 낫지. 따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났으면 바로 상을 엎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을 텐데 그 윤 대통령 그 명예 당대표 추대론 이 부분은 고문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이제 일각에서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누가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대통령실이에요. 그 신문에서 예. 그 칼럼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누가 그 어떤 기자가 그걸 뭐 당정 분리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뭐 칼럼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예. 꽤 논리적으로 쓴가 봐요. 예. 그 사람이 하나 알고 둘은 모르고 쓴 거지. 우리가 봤으면 그 말도 안 되는 그 칼럼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데 그걸 특정인이 모 씨가 복사를 해갖고 전 의원들에게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당정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사설을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 명예대표 추대론이 나온 거지. 당정 일체론과 함께. 당정 일체론 한 게. 아하. 당정 일체론. 여당이 가만히 있어도 당정 일체지 뭐 당이 따로 가나요? 그 당정 일체라는 게 그 무슨 말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말하는 게 지금 당정 일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 말 안 해. 그런 건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같이 가는 거지. 그걸 무슨 당정 일체를 외고 다 가나요? 그런데 당정 일체까지는 또 좋아. 그다 이제 대통령을 명예대표 추대하자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지. 대통령 욕보이는 거다. 이거는 그게 정치적으로 철학이 없는 애들이 참 한심한 애들이 그 당정을 분리한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니까 이게 좀 반만이라도 좀 분리하자.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의 좀 약화시키자 하는 배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다 세계가 다 분권주의잖아요. 삼권 분립. 이게 사회주의 국가는 중앙집권제지만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분권주의거든. 권력을 나누는 거라고 뭐든지. 그래서 중앙 권력을 지방과 나누고 지방 권력은 또 조그만 기초자치단체와도 나누고 이렇게 권력을 자꾸 나누어 가는 거라.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당대표 권력과 나누는 것도 일종의 분권이라. 그런 배경에서 당정 분리가 나오고 대권과 당권 분리가 나온 거라. 근데 그걸 지금 봐서 느닷없이 합시자. 같이 하자 그러면 이건 도대체 대통령을 욕보이도 한참 욕보이는 거지. 응? 그런데 그 말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그 말 잘하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있잖아. 대실고인가 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맨날 때만 되면 나와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대실고. 그 고위 관계자가 딱 부러지게 말해야지. 아니다. 전당대회나 제대로는 무슨 헛소리 하냐 지금.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뭐 이게 봉건 시대냐. 무슨 느닷없이 명예대표냐.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여당의 명예대표적 위치를 갖고 있는 건데. 사실상 뭐 지금 헛소리 하고 있냐. 전당대회는 똑바로 해라 하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이 고위 관계자 그 말 잘하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말 한마디 없잖아. 그게 더 통탄한 일이다. 한심하게 만드는 한심하다. 거예요. 자, 이상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당을 장악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직함도 갖고 싶고. 당내에서 그러면 명예대표가 아니고 당대표 이 전당대회를 하지 말고 그 당대표도 겸임하고 또 다 임명직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 당원의 그 국민의힘 당원의 모든 권력은 대통령부터 나온다. 그게 당원을 바꿔라. 그렇게 하면 명실상부하지 않을까. 나는 저기 이재호 고모님께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여기 안방송부에서 백날 얘기하셔도 받아들이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CBS를 안 듣는 거 아니야?
내가 CB에서 나와도 열을 그렇게 내는데도 뭐 그러니까 뭐 반영되는 게 없어. 고쳐지는 게 없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 도대체 아니 명예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대통령 그냥 원래 명예대표인데 굳이 또 왜 명예대표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것의 효용성이 뭔가. 그래서 그때 인터뷰에서 제가 집요하게 물어봤잖아요. 김행비대위원 결국은 뭐냐면은 원래 대통령 당무 개입을 안 한다 그랬는데 계속 대통령실 당무 개입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계속 그런 얘기가 나거든. 무슨 근거로 당무 개입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때 명예대표니까 이제 명예대표기 때문에 당의 일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그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좀 명예대표 헛된 생각인 게 명예대표는 오히려 개입하면 안 되죠. 명예직이니까. 어느 명예직이 일일이 그렇게 시콜콜 다 개입합니까? 그러니까 명예대표란 자리로 예. 한 달이 걸쳐 놓으면 진짜 공천을 그냥 뒤에서 이렇게 할 걸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해도 말을 못하지. 그렇죠. 아 그럼 진짜로 명예당 대표라는 걸 만들어서 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였던 겁니까? 없지. 그 하려고 간신배들이 철삭거렸는데. 그러니까 그 간신배들은 해볼 생각으로 출석하는 그렇지. 거죠. 아. 그러다가 이제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쑥 들어가 버린 거고. 그럼 그게 이게 수사로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아니고 실제로 진짜 하려고 추진해보려고. 철삭거렸지. 그리고 뭐 선동하고 뭐. 그러니까 이거 복사해갖고 전 의원들이 다 돌렸다는 거 아니요. 말씀하시는 건 이제 동아일보 김순덕 기자의 칼럼 말씀하시는 걸로. 그럼 뭐 어쨌든 뭐 누가 칼럼 그분이 썼대. 가끔 이렇게 좀 근데 그 사람이 뭘 모르고 쓴 거지. 그분 칼럼이 좀 그래요. 이게 왜 당정 분리를 하고 왜 이 당권과 대권이 왜 나누어져야 하느냐. 예. 이걸 그런 정치적 걸 모르고 그냥 현상적으로 대통령하고 여당하고 틀어지면 꼭 분당하고 뭐 시끄러우니까 차라리 합치는 게 안 낫냐. 그게 맞다. 뭐 미국 얘도 들고 뭐 어디 얘도 들고 그러는데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정치 환경이 다른 거요. 아니, 미국 자체 이미 연방제예요 거기는. 예. 그 환경도 다르지만 미국에는 당 대표라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죠. 없어서요. 없지. 예. 그래서 이제 진 작가님은 명예대표 지금 뽑고 있지 않냐. 지금 전당대회 레이스가 명예 당대표 뽑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면 실질적인 당대표는 대통령이지. 지금 그렇죠, 명예대표 그렇죠. 뽑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논평을 하셨는데. 지적이네요. 예. 그것도 뭐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상 명예대표를 뽑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상 명예 대표보다 바지 대표지. 바지 대표. 바지 대표를 뽑는 명의 것이다. 당 대표. 명의. 그런가요? 우리 내가 이제 보니까 그래 하는 거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우리 이재호 의원님이 너무 비판의 칼날이 강해서 지난 2주 전에도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혹시 이게 상임 고문 해촉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또 제작진이 했었는데. 뭐 해촉 직전까지 갔지. 저 말입니까? 뭐 하도 뭐 내인데 그냥. 예. 아이고 뭐 하도 뭐 그냥 뭐라고 그냥. 좀 살살 해달라는 부탁하시는 의원님들 계시죠? 아니 그저 후보 이번에 그저 전당대회 나온 후보 좀 평도 좀 해주세요. 싶네요. 자 일단은 저희가 2부에서 그 안철수 후보 캠프와 김기현 후보 캠프 이제 두 분 인사 캠프 관계자 두 분을 모시는데 자 일단은 김기현 안철수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여론조사 상위인데 고모님. 그 여론조사가 이게 ARS 조사하면 예. 김기현 후보가 앞서고 예. 이 직접 무선 전화 면접 조사하면 안철수 후보가 좀 앞서고 그런 조사가 계속 나오던 보니까. 예. 근데 그래 우리도 저 국회의원 하려고 지역에서 ARS를 매일 돌리거든요. ARS 기회를 하나 사놓고 아예 사놓고 선거 들어가면 매일 돌린다고. 그럼 ARS는요 진짜 안 맞아요. 상대방하고 정확하지 않다. 상대방하고 뭐 20% 30% 차이 나게 계속 나오는데 그거 보고 예. 그러니까 조짜들은 그거 보고 흥분해가고 야 무조건 이긴다 뭐 이래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자동응답 전화 큰 코 다친다. 그거는 ARS 조사는 예. 정말 믿을 수 없는 조사. 그건 뭐 정치권에서는 다 알아요. ARS 조사 엉터리라는 건 누구든 상식입니까? 예. 그런데 이 김기현 후보가 이제 그 윤심을 등에 업고 이제 많이 약진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당이라는 게 원래 또 대통령 가는 대로 또 따라가는 그런 또 습관이 있잖아요. 예. 그건 습관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뭐 현재로서는 유리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1차전에서 50%를 넘겨서 당선되면 끝나는데
만약 1차전에서 40 몇 프로 받고 2등 가는 사람이 뭐 30 몇 프로 받고 이래갖고 1, 2등이 본선에 올라가면 이건 장담 못하지. 아 김기현 후보가 될 그건 김기현 후보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되는 방법은 예. 1차전에서 50% 넘기는 거죠. 그렇군요. 육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온갖 이야기 다 하잖아요. 온갖 뭐 고소하고 당성 느닷없이 그 보면 황교안 그저 후보가 예. 김기현 대표 뭐 울산 땅 투기 뭐 이야기할 때는 아무 소리 가만히 있다가 예. 안철수 후보가 뭐 그 이야기하니까 당선관에 뭐 제재해달라고 신고하고 그러냐. 그만큼 예민한 거지. 황교안 후보가 무슨 말해도 관심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그걸 황교안 후보가 제일 먼저 제기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DNA다 그러는데 황교안 후보도 그럼 민주당 DNA가 있다는 얘기냐? 그렇죠. 예. 그만큼 예민해 있는 거지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러니까 천하람 황교안 좀 그렇고. 예. 안철수. 천하람 안철수. 김기현. 프로 좀 올라가잖아요. 예. 그것도 황교안도 좀 올라가 그러잖아요. 그 둘이가 올라가면 1차전에 끝날 확률이 없거든. 그렇죠. 예. 두 사람이 합해갖고 15%만 가져가 버려도 아하. 1차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예측할까요? 예, 이상민은 예측해 주세요. 그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을 거고 1차전에서 그다음에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가 올라가서 최종에 김기현이 된다? 후보가 될 것이다.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예. 그 휘하의 그 그룹이 예.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 당원들이 에이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네 이렇게 들 반기들 과연 역량이 있나 의문이고. 그렇군요. 저는 1차에서 끝내려고 안간힘을 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지금 전당대회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날 개표했는데 과반이 못 넘으면 자 오늘은 당대표는 없고 끝났습니다 하고 가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대표하고 손잡는 그림을 못 찍고 넘어가기 때문에 김기현 캠프 입장에서는 뭐 실제로 객관적인 전력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그날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을 흡족하게 해야 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임무가 주어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차전에서 끝내려고 지금 무리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게 예. 윤심부터 시작해가고 지금까지 1차전에서 끝낸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그 간신배들이 작동하고 뭐 다 하는 게 지금 그런 거거든. 그런데 1차전에서 안 끝나도 2차전에 가서도 김기현 후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상민 의원님은 남미당 이야기니까 뭐 편하게 이야기하고 뭐 문체가 나니까 문체가 아니니까 2차 본선에 올라가면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천하람 후보가 저게 10% 이상만 가져가면 그 12 천하람 후보의 표는 성향상 김기현인데 못 갑니다. 또 천하람을 지지했던 표는 응집력이 있거든. 그렇죠. 천하람을 이준석 전 대표 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 멀쩡한 사람들은 다 지지할 거니까 그건 응집력이 있다고 봐야 되니까 이것이 정신 멀쩡한 사람은 천하람 후보를 지지합니까? 뭐 주로 안 굉장히 그러겠어요.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전 갔는데 천하람 저 표가 느닷없이 김기현인데 간다 그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천하람 후보 찍은 사람은 정신 멀쩡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 가면 그 투표를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또 내가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내 말이 다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겸손해지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지. 딱 보니까 그렇다. 이 해석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상민은? 다르다? 아니다? 예, 뭐 이재우 고문께서 별달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저는 뭐 크게 뭐 기대를 안 합니다. 누가 되든 다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이렇게 아니 의원님 총선을 딱 놓고 생각하시면 총선을 보시면 어떤 국민의힘 당대표가 가장 좀 흡족하시겠어요? 안전하다. 육선이 안전하다. 그 제일 좋은 거는 김기현 후보. 제일 곤란한 건 제일 곤란한 건 천하람. 제일 좋은 거는 황교안 또는 김기현. 제일 좋은 황교안 혹은 김기현. 예, 곤란한 거는 황교안 올라오면 완전 압승할 것 같은데. 천하람이가 되면 돌풍 불지. 내년 총선에. 천하람 만약에 된다면 민주당은 바짝 긴장해야지.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이 개가천선하고 그러면 저는 뭐 좋습니다. 뭐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민주당 내내 뭐 그렇게 잘 안 될 거니까. 아니 뭐 고모님 알겠습니다.
고모님 그렇게 뭐 주문을 외우듯이 말씀하시는데 예, 일단 예, 한판 쓴소리 아주 온유하고 즐겁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함께하신 두 분,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더불어민주당 7시까지 아닙니까? 이상민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끝나는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